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낮에 방송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시장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좀 약간 하락을 좀 했고, JP 모건에서 좀 쓸데없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을 좀 쏟아내면서 보고서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카카오페이가 연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조정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6%대 또는 10몇 %대 오늘 하락 조정받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이제 끝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시장 규모는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장은 확실히 커질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코인 관련돼서 뭐 크게 뭐 분석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먹거리가 좋은 그런 상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내려놓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대응하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 가시는 거, 요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입장 혜택을 좀 드릴 겁니다. 입장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QR코드를 좀 타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 혜택이라고 나와 있죠. 입장 혜택.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과 이 이슈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날, 방송이 많은 날, 방송 스케줄이 많은 날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제가 그 이슈들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략주가 있죠. 공략주 오늘도 제가 공략한 종목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영상으로 녹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 투자하시면서 나는 지금 뭔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시작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옆집 뭐 또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는데 왜 나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단추를 밑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근데 순서가 어긋나게끔 단추를 깨면 다시 한번 다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일 없도록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 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의 차이를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느 시장을 가든 뭐 시장을 돌아다녀 보든 물건을 매매할 때, 물건을 사실 때, 또는 부동산을 뭐 매수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부동산 갔을 때도 이 집은 뭐 1억 2천이고 이 집은 1억 3천이고 집 사이즈는 똑같고 집 평수도 똑같고 뭐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것저것 다 따지죠. 공원이 가까운가, 걸음거리로 뭐 역은 얼마나 걸리는가, 역세권인가 아닌가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거 볼 거 다 보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TV에 종목명이 몇 개 조금 떠다니면은 이거 좋은갑다 하고 그냥 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트를 배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차이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시기가 지금 부동산이 좀 얼어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지금 사야 될 때일까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 그때 부동산을 사겠죠, 집을.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이 쌀 때가 있고요, 비쌀 때가 있어요. 항상 그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상승하고 있던 종목도 결국에는 조정이 와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사야 되는 자리가 싼 가격인가 비싼 가격인가 요목조목 따져보면서 사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차트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 차트 교육을 제가 어떻게 해요?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너가 보는 차트 보는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를 그냥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이라면 일단 먼저 받아보시고 주식을 투자하신 지 얼마가 되셨든 좀 나는 주식 투자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교육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 교육을 꼭 받아보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좀 넘어가서 일단 제가 공략했던 종목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기술투자,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이 끝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장은 이렇죠. 아무래도 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JP모건에서 갑자기 무슨 뭐 리포트 발간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뭐예요? 이렇게 떨어질 길이 남아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지만 어쨌든 간에 JP모건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투자 심리는 확실히 틀려요. 투자자들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거죠. 한 번에 그 생각이 한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흔들리는 거는 주가가 조정 나오는 걸로 답이 나왔고, 이제는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싼 가격에 싼 가격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일단 두 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기술투자 공략할 때 같은 날에 뭘 했냐면 신성 ENG를 같이 공략했어요. 신성 ENG가 우리기술투자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때 두 종목이 같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두 나무에 관련된 이슈가 뭐 점화되자마자 우리기술투자에 대한 그 기대감은 조금 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알차게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태용로직스예요.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냐, 결국에는 저는 항만, 해운, 물류 쪽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일단 흥하해운이라는 종목도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날 같은 날에 공략을 해드렸던 게 바로 CJ 대한통운이에요. CJ 대한통운을 같은 날에 같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태용로직스나 이 항만, 해운, 물류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7, 8월 달에는 필수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부터 움직이는 자리에서부터 공략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태용로직스 이외에 다른 지금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CJ 대한통운도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도 매수하셔도 좋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다른 해운 또는 항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뭐 화장품, 엔터 또는 뭐 전력 이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하반기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전력 설비는 계속 가겠지만 화장품도 실적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 살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반기 때 미리 담아 놓는 거죠. 쌀 때. 가격이 쌀 때 담아 놓는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달, 세 달만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종목들을 비교했을 때 제가 APR이나 뭐 여러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자, 2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적 좋으니까 어쨌든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제 피부 미용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또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 넘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7월에서 8월 달에는 저점 바닥 구간에서 반등하는 패턴, 포지션 나오면 일단 진입하셔야 돼요. 아셨죠?
포트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그 일부 종목을 좀 시작을 할 건데, 일부 종목은 일단 스마트폰이에요. 오늘 15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일단은 6에서 7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7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7 사전 판매를 하는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21일까지예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21일까지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고, 아마 주말까지 해가지고 사전 판매가 얼마나 될지 요게 아마 이제 통계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사전 판매량이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수혜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번 신제품들이죠. 신제품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는 삼성전자 주가 반등도 이번 주 안으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사전 판매,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7일 날, 17일 이 사전 판매 기간인 17일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3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 뭐가 있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1심, 2심 때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3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징역형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3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갈지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수혜받고 이런 이벤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일정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 보시면, 오늘 근데 이미 낮에 주가가 이미 올라버렸어요. 낮에 제가 오전 12시에 방송을 하거든요. 점심 한창 드실 시간에 제가 그때 이미 주가가 튀어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올랐던 종목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갤럭시 AI 관련돼서 여기에 따른 또 수혜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갤럭시 AI,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를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가전제품을 이제 사러 가시는 분들은 그 기술을 아마 보셨을 거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냉장고한테 말을 겁니다. 그럼 냉장고가 뭐라 그래요? 네, 주인님 하면서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나 지금 닭볶음탕 그거 만들고 싶은데 레시피 좀 알려줘 하면 그 레시피를 AI가 검색해서 쭈르륵 알려줍니다. 만드는 순서까지 레시피로 정리도 쭈르륵 해줘요. 그렇게 지금 AI가 뭐 기술 발전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이나 TV까지도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휴대폰에 있는 기능은 밑에 보시면 실시간 통역, 뭐 검색, 서치하는 거나 어시스트 하는 거나 편집 기능, 이런 것들이 AI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휴대폰 쓰면서 이거 AI 기능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튼 이런 AI 기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별로 크게 상용할 정도의 그런 기술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휴대폰 가격이 비싸요. 겁나 비쌉니다. 뭐 이번에 뭐 플립이었나요? 그 폴드 7인가? 그거는 25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넓게 펴지는 거. 그 25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렇게 비싼 걸 누가 쓰나 했는데 쓰는 사람들 많죠. 어쨌든 요 AI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공개하는 종목, 일단 관심 종목은 바로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뭐예요? 일단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 휴대폰이 이렇게 접어지잖아요. 접어져요. 접어지면 그 접는 부분에 대한 그 연결 부위 있죠. 이 접는 거를 양쪽으로 잡아주는 거를 바로 힌지라고 해요. 힌지라고 하거든요. 이 힌지를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수주를 받고 있는 바로 KH바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무슨 휴대폰 폴더블이나 뭐 플립이나 요거 신제품 나온다 하면 주가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냐면 결국에는 그에 따르는 그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여기 쭉 올라버려요.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KH바텍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 언제라고요? 사전 예약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이 힌지 부분이 원래 1세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길이었으면 2세대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세대 제품이나 뭐 2세대 제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품이 좀 더 길어졌고 그러니까 신규 상품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KH바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차트가 바닥입니다. 낙폭 과대예요. 쭉 무너져가지고 미끄러졌다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장기동 평균선 여기를 돌파해서 쭉 추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낙폭 과대인 종목은 결국엔 올라갈 때도 한번 찔끔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세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위 상단에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이 위 상단 위까지는 결국엔 계속 올라와야 돼요. 네. 계속 추세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H바텍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KH바텍을 매매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가면 될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사는 게 지금 맞을까?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QR코드 보이시죠?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KH바텍에 관련된 공략 영상을 남겨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전자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7일 날 뭐가 있다고요? 이재용 회장 3심 선고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마 11시 10분 좀 넘어가 가지고 바로 선고가 발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시간대 전후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시장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추세가 하락을 했고 그 추세 하락한 패턴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AI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MLCC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통신 모듈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는 일단 묶어 두시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 중요한 종목이고 낙폭 좀 심했던 그런 종목이고 추세가 이제 전환될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부 종목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요 요거죠. 사전 판매. 이게 지금 이번에 사전 판매율이 완전 저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리거든요. 이번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좀 관심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전에 갤럭시 S25 했을 때 AI 기능을 뭐 해가지고 뭐 했을 때 그때보다는 조금 더 흥하지 않을까. 왜? 지금 보면 뭐 단통법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지만 어쨌든 사전 예약이 좀 싸다라는 거죠. 사전 예약이 싸다라는 그런 평이 계속 리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수혜는 반드시 받을 거고 일단 그 디자인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많이 좀 세련돼졌다, 많이 슬림해졌다, 무게도 많이 낮췄다, 뭐 요 정도로 했을 때도 평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관련으로 이거 KH바텍 말고 파이넴텍도 있어요. 파이넴텍. 파이넴텍도 있는데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국내 수주보다는 약간 해외 수주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따른 수혜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힌지 관련된 쪽으로 지금 투자 수급이 좀 많이 밀집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입장하시면 오늘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고요.
제가 바로 교육 영상 남겨드릴 거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차트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입장에서 종목을 받아가는 데에다가 좀 취지를 이렇게 잡고 종목 받고 나는 땡이야, 나 종목 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입장하신 다음에 차트 교육을 일단 받아보세요. 저랑 같이 낮에 하고 계시는 그 아나운서님도 이제 차트 교육을 계속 해드립니다. 근데 그 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의 진짜 차이를 제가 딱 말씀드리면 그 맺고 끊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에게 차트를 막 교육을 해드렸어요. 열심히 막 교육을 해드렸고 어떤 분은 이제 차트 교육을 막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차트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계속 손실이 쌓이고 있어요.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교육은 그냥 뭐 대충 우리가 이거 뭐 좋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사두면 되겠지, 그러니까 차트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트는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차트 기술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료를 분석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차트예요. 그래서 입장 혜택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차트 교육 무료로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 자료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좀 배포를 해드렸던 자료가 뭐냐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무료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뭐야,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 또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런 거를 제가 정리한 교육 자료를 그대로 배포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무료로 그 자료들 보시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뭘 보낼 거냐면요, 차트도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패턴. 그 패턴에 맞춰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만 보시면 투자하기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법들도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알려준다고 제가 무슨 주식 투자하는데 제가 망하는 일은 없어요. 되려 돈을 다 같이 잘 벌면 잘 벌었지. 그래서 이 기법들 이렇게 같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방송 보시랴 갑자기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랴 정신없죠? 자, 그래서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1, 2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종목 홈쇼핑 2부 시작해 봅시다. 일단 충분한 시간 드렸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드렸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헐레벌떡 막 들어오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부 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수익률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익률, 제일 먼저 요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태웅로직스 체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체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더존비전, 그리고 일진전기나 뭐 비추로테크 뭐 관련돼서 뭐 실리콘투도 있겠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일단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이제 3분기 실적까지 아마 9월에서 이제 10월까지죠. 10월까지는 쭉 여유 있게 보셔도 되는 애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테마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줄에 겁먹고 그냥 막 도망 다니지 마시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맞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시장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좀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이제 공략한 종목 중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지금 그 상표권을 출원한 종목들 이외에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어요. 다른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NHN, KCP 또는 뭐 KG 이니시스, 뭐 우리기술투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슈팅해서 다 쏘았고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아직 이 폴라리스 오피스만 아직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요거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은 일단 한국가스공사예요. 실적이 일단 좋아요. 실적 좋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작년과 재작년 뭐 3년 전, 4년 전, 5년 전 이때의 데이터보다는 지금 이제 쌓이는 현재의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관리는 아주 기가 막힐 것이다. 지금 막 지주사들이나 금융주, 보험주 막 이쪽으로 막 쏠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한국가스공사, 뭐 물론 KTNG도 좋겠고 한국전력도 좋겠죠. 근데 저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알래스카 LNG 관련된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가스공사 관련돼서는 지금 실적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만한 게 없겠죠. 그리고 진입하는 타이밍도 보시면 절대 장기이동 평균선 장기이동 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형성됐을 때는 매수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 추세를 돌파할 큼지막한 재료가 보인다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 가요. 그래서 장기이동 평균선 여기서 저항 한번 받고 쭉 떨어졌을 때 돌파했구나,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했구나, 이제 너 이제 올라가겠구나, 추세에 상승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포지션, 그런 시기, 뭐 타이밍 포착됐을 때 그때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랬을 때 올라간 거예요.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조정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기회 담아서 그때 포트 구성하세요. 이제 하반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이오테크니스 뭐죠? 유리기판 절삭 관련돼 가지고 이오테크니스 공략해드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노란색 선 장기이동 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형성됐을 때는 어때요? 매수 안 하죠. 예, 이럴 때 매수 잘 안 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밑에 뭐 여기 쌍바닥이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쌍바닥을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매수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패턴이라기보다는 이오테크니스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려고 하는 장대 양봉이 딱 나왔을 때 바로 방송에 공략을 했고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관심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체크하세요. 계속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냥 대충 좋아 보이니까 사야지, 남들이 사라 하니까 그럼 나도 사라고 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 저도 제 나름의 그 분석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분석 자료를 통해서 공략을 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일단 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부터 이제 그 좀 HBM이나 또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양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도전비전.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돼서 공략을 해드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매수했던 타이밍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략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때려 맞추자 이런 식이 아니라 저도 기술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차트 교육을, 제가 보는 차트를 남들에게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배워보시면 이런 자리가 눈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제가 차트 교육을 받아보셔라 권장하는 거고, 교육 자료를 뿌려드리면 그 교육 자료들을 받아서 한번 참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한 번 더 보완주들 강화한다고 했을 때 쏘아 올릴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일진전기 어쨌든 실적 좋으니까 일단 갖고 갑시다. 2분기도 실적 좋게 나올 거고요. 3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전력설비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쏠려 갔었고, 그러니까 전력설비도 한번 우상향해서 더 나와야죠.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여기가 이제 4월 달이에요. 4월 달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이 전력설비 변압기랑 얘네들 이제 북미 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 리스크로 우르르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자마자 이거 금방 해소된다, 리스크 해소된다, 매수하자 계속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차트가 안정적으로 박스권으로 회복을 하자마자 바로 방송에서 공략을 했죠. 근데 이전에 우리 QR코드 입장하신 분들은 이거 관련된 소스를 미리 바닥에서부터 다 정보 받으신 거예요. 제가 공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시기.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이상합니다. 체크합시다. 관심 종목 담읍시다. 올라오면 삽시다. 이런 패턴 나오면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투자 자금이 왁 몰려갔다가 왁 다시 또 쏠려왔다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돼요. 근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환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력 설비는 하반기 때 한 번 더 공략할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 안으로는 아마 좀 이슈가 좀 크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8월 예상입니다. 8월쯤에 전력 설비 테마주로도 엄청 갈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한국화 컴퓨터 AI 정책, 정부 정책 관련돼서 AI 정책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한국화 컴퓨터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매수한 시기 보세요. 6월이잖아요. 6월 초에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이에요. 한 달 전이죠. 그러면 이제 이미 벌써 차트들은 어때요?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다 패턴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반납하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런 종목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죠. 자, 그래서 한국 컴퓨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실리콘투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리콘투. 자, 실리콘투도 잡는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여기다가 괜히 쓰잘데기 없이 그냥 똥골뱅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한 타점 타이밍을 보시라는 거예요. 차트 바닥에서 막 지지부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물량이 딱 체크가 돼요. 장대 양봉도 나왔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지 한 번 더 받는 자리 오면은 우리 매수합시다. 실리콘투를 왜 매수했어야 돼요? 실적 좋으니까요. 유럽에다가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요. 30%가 유럽 쪽에다가, 딴 데도 아니고 유럽에, 그 화장품 그 유명하다는 그 유럽에 30%를 채웁니다. 근데 유럽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실적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3분기 때는 어때요?
이거보다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리콘2 우리가 좀 하반기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2부 종목 바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나옵니다. 참 이게 중국 무비자 정책 이거 좀 이 말이 많아요. 이거 지금 제주도 지금 무비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역만 지금 무비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국 팔도에 대한 그 비자를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요거 시작하면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할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6호 맞이하는 업계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업계요? 일단 면세 업계가 난리치겠죠. 면세. 자, 면세 업계가 있고,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이 뜨자 뭐요? 카지노, 호텔, 화장품주가 들썩들썩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화장품은 하반기에 실적이 충분히 더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호텔 관련된 종목들 뭐 신라 호텔이나 뭐 여러 가지 주식 상장된 종목들 있죠. 못 잡아요 이제.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못 잡습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 잡는 것보다는 아직 상승하지 못한, 하반기에 이렇게 주가가 성장할 게 뻔히 보이는데 아직 상승하지 못한 후발주자들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카지노 관련주도 계속 지금 우상향에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잡을 자리가 애매해요. 그러면 아직 못 간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일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의 에이펙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 8년에서 한 9년 정도 만에 방한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진핑이 지금 대한민국에 방한한다? 그러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진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뭐 따로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 중국 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주가가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싹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얘를 지금 사는 게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 시장이 열릴 것이다, 중국 쪽 시장이 열릴 게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박스 바닥권에서 좀 잡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좀 보인다. 에이펙 행사에 참석하는데 왜 화장품주가 하냐? 화장품이 그만큼 중국 시장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의 에이펙 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에 정규제주필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너튜브 영상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 했다, 온다고 했다 나한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정규제주필이랑 이재명 대통령 약간 그 좀 사이가 옛날에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사이 되게 좋은 걸로 봤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실없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 또 누가 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올 수도 있죠. 트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게 되면 또 이제 뭐가 좀 우리가 기대가 되냐면 남북 경협주가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런 빅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섹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녹여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관심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뭐예요? 이제 뭐 여행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실 건데 저는 이 하나투어를 좀 생각하면서 와, 이거 진짜 하반기에 주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뭔가 생각이 잔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투어를 공략했고, 하나투어 말고 뭐 모두투어, 노랑성풍선, 레드캡 투어 뭐 여러 가지 여행사 관련된 상장된 기업들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투어가 가장 실적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 받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투어가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여행사 치고는. 그래서 하나투어를 공략하기에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다. 근데 제가 뭐 차트 기술적으로 봤냐? 그쵸.
기술적으로 봤죠. 일단 쌍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W자를 그리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이 나와서 충분히 주가가 올랐구나,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해서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위에 있는 고점들을 한번 보세요.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위 상단에서 한번 저항 받고, 그 다음 위 상승에서 한번 더 저항 받고, 저항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한번 주가 한번 눌리겠죠. 저항 받는 자리가 있으면 상승하다가 살짝 눌릴 거예요. 눌렸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게 거기서 포인트 잡고 매수 진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차트 교육을 하시는 거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같이 체크를 하시면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투어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요 이슈죠. 자, 우리 이제 10월 달에 10월 3일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0월 9일까지 한글날까지, 대체 공휴일을 8일날 끼고 9일날 한글날까지 쭉 쉽니다. 7일을 쉽니다. 7일. 하루 이틀 3, 4, 5, 6, 7일. 7일을 쉬어요. 근데 10월 달에 명절 끼고 이렇게 쉬는데 이 하나투어 패키지 안 가세요? 여행사 안 끼세요? 끼시겠죠? 또 분명히 여행사 끼고 여행 가시고 뭐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러면 항공주 엄청 뛰겠죠? 항공도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한다 그래가지고 노선을 막 확대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 이슈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이 황금 연휴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하나투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요,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5일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퇴근해서 그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휴식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4.5일제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건데, 지금 우리 회사 대표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보고 계시나요? 4.5일제. 우리도 좀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만큼 지금 이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또는 호텔,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공략하는 종목 하나투어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행주가 아닙니다. 일단 여행주 아니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그 매출이 꺾이자마자 주가는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반기 때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장기 이동 평균 241선 이 노란색 선은 밑으로 하방으로 꺾이고 있고요. 121선은 올리고 있고 61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한번 이동평균선에 한번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하반기 때 어쨌든 간에 중국 쪽에 대한 그 무역이 이제 길이 확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좀 비스듬히 열려가지고 그 틈새로 막 이렇게 공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죠? LG생활건강이랑 같이 갈 수 있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힌트는 딱 여기까지만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일단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재미가 좀 생길 거예요. 자, 그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차트 패턴입니다. 요 차트 패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거래량이 이렇게 막 실려요. 거래량이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막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차트 패턴은 어때요? 상승 크게 한번 나오고 나서 지지받고 쭉 이 상태에서 박스가 그려집니다. 박스.
박스가 그려지는데 박스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죠. 점점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 패턴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박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추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런 애들이 갑자기 한번 팍 쏘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반기에 자동화 설비 관련돼서 핵심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물류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이런 애들 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패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뭐라고요? 차트 교육 어떻게 해요? 무료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요 패턴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못 해드리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교육 영상이랑 차트 교육 해드려요, 무료로. 그래서 문의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종목 진짜 크게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량의 대형 거래량들이 이렇게 동반이 되고 있죠. 대형 거래량들이 동반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때요? 역배열로 쭉 떨어졌어요. 뭐 물량 쭉 들어오고 했는데 장기동 평균선 그 밑에서 저항받으면서 계속 눌리죠. 계속 눌리면서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 구간에서부터 갑자기 추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기동 평균선 밑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던 캔들들이 장기동 평균선 저항을 돌파하면서 장기동 평균선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정배열이 크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근데 이런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지금 담아 놓으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도 포트 구성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나는 지금 하반기 포트를 구성하라는 게 뭐야? 좀 안전한 종목 사라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뭘 보고 사라는 거야? 패턴이 이미 벌써 상승할 게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슈팅이 올라와도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대형 거래량이 터졌던 상승 고점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는 어쨌든 올라와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 이렇게 위 상승까지는 다시 들어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 종목이 뭔지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그냥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추세적으로 내용적으로 재료, 모멘텀 다 체크를 해서 그래서 투자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패턴들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이 패턴 교육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 패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들을 만들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다음 주에 그 자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공략하는 종목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밑에 이제 투자고지가 나올 겁니다. 투자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 관심 종목 2가지, 히든 종목 2가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제가 공략 영상 내일 남겨드릴 때 추가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